어떤 방에 들어서기도 전에 앉기 전부터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적 있나요? 그게 바로 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우리 가족 식탁은 길고 시끌벅적했죠. 다른 사람들에겐 따뜻함으로 가득 찬 자리였어요. 모든 의자는 다 차 있었고 제 동생, 사촌, 심지어 저에게서 훔친 리오까지도 자기 접시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요? 한번 쳐다보고 비웃음이 돌아왔어요. 차에서 먹어. 그게 브랜든이 한 말이었어요. 마치 웃긴 일이냥, 당연한 일이냥. 저는 그 자리에서 선체로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가슴은 마치 소리 지르고 싶어 할 정도로 두근거렸지만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엄마는 으깬 감자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빠는 막내 아들이 차에서 먹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걸 듣지도 못한 듯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가장 참기 힘든 건 제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 정성 들여 선물을 골랐고 직접 포장도 했죠. 돈이 아니라 시간을 썼어요. 시간을. 올해는 어쩌면 나를 알아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목 안에서 올라오는 뜨거움을 삼키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브랜든, 접시 밑을 확인해봐. 그의 미소가 사라졌고 방 안은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그가 전날 밤 테이프로 붙여둔 하얗고 깨끗한 봉투를 조심스레 떼는 걸 지켜봤어요. 봉투 안 내용을 본 그의 눈은 커지고 턱은 꽉 다물렸으며 얼굴은 창백해졌죠. 기다리지 않고 말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마치 마지막 한마디 같았어요. 엄마, 아빠, 심지어 브랜든까지 모두 전화했어요. 제 전화는 환영받지 못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났지만 저는 불빛과 동네, 그리고 수년간 저를 가족에 묶어둔 죄책감을 지나쳐 계속 운전했어요. 이건 단순한 크리스마스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쌓여온 독 같은 감정이었죠. 보세요. 저는 언제나 착한 동생이었어요. 부서진 조각을 주워 모으고, 청구서를 내고, 장을 보고 학교 준비물을 싣고, 브랜든이 직장을 구하지 못할 때는 3달치 집세도 대신 냈어요. 아무도 제가 무엇을 포기하며 그들의 안전망이 되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제가 건너뛴 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식사들, 얘 아직도 부족한 존재인지 혼자 앉아 생각하던 밤들.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순간, 저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죠. 농담거리, 차에서 밥 먹는 동생. 전화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저는 받았어요. 이제 와서 전화하는구나. 엄마 목소리는 떨렸고, 브랜드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속상했을 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날카롭고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가 나한테 차에서 먹으라고 했어요. 엄마는 말했죠. 그건 농담이 아니었단다. 차를 돌려 집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마무리하러 간 거였죠. 문을 두드리자 그들이 모두 또 강연을 하러 나왔어요. 브랜드는 비웃었죠. 저는 답변을 받으러 왔다고 맞섰어요. 부모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내가 패배자가 됐죠? 농담거리가 됐나요? 모든 걸 다 했는데 아버지는 너무 극단적이지 말라고 했고, 브랜드는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죠. 맞아요. 그들은 부탁하지 않았어요. 기대했을 뿐이에요. 제가 더 이상 피를 내놓을 수 없게 되자 저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저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요. 차에서 내린 가방들을 꺼냈죠. 그들이 관심도 두지 않았던 선물들, 아이들 장난감, 책, 내가 또 나타났다는 증거들. 아내 아바가 복도에 나왔어요. 창백하고 말없이. 저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결정했죠. 그때 저는 선언했어요. 난 끝났어. 당신들의 지갑 노릇도, 변명도, 가족인 척하는 것도, 그리고 떠났어요. 하지만 평화는 쉽게 오지 않았죠. 이틀간 침묵이 흘렀고, 셋째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머리는 흐트러지고, 눈은 충혈된 브랜든이 분노와 절망을 안고 집으로 밀어 들어왔어요. 날 끊어버릴 수 없어. 그가 말했죠. 너는 항상 도왔잖아. 그만둘 수 없어. 저는 대답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내가 차에서 먹으라 했던 거 기억나? 그는 아이들, 아내,
내 책임에 대해 소리쳤고, 저는 은행 내역과 비밀 계좌, 도박, 호텔, 고급 식당, 수천 달러, 내 돈이 낭비된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바의 변호사가 다 갖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제 셔츠를 붙잡고 소리쳤어요. 그냥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너는 내게 빚졌다. 우리는 가족이다. 저는 그를 밀쳐내며 말했어요. 아니야. 너희가 이걸 가족이라고 부를 자격 없어. 내가 한 짓 이후엔 더더욱. 그가 말을 돌리고 죄책감을 주려 했지만 저는 서류철을 건넸어요. 내가 준 모든 돈의 기록, 3,720만 원, 약 37,200달러. 그리고 선택을 줬죠. 전액 갚거나 내가 고소하겠다고. 사기라고. 아바가 증언할 거라고. 영수증도 다 있었다고. 그때 부모님이 나타나서 중재하려 했어요. 나를 진정시키며 동생을 망치지 마라 하고 간청했죠. 저는 대답했어요. 그가 자멸한 거지 내가 망친 게 아니라고. 브랜든이 무릎 꿇고 울며 이유를 설명하려 할 때 저는 동정이 아니라 오히려 명료함을 느꼈어요. 마감 기한은 2주. 그리고 그는 갚았어요. 차를 팔고 모든 걸 전당포에 맡기고 대출도 받고 한 번에 한 번씩 내며 결국 3,720만 원을 모두 돌려줬어요. 마지막 돈이 들어올 때 저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다만 자유로웠어요. 아바는 그와 이혼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으며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마워. 이제 저희는 더 나아요. 엄마는 여전히 전화하고 같은 문자를 보내요. 우리가 너를 그리워해.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아요. 이 침묵은 더 이상 허전함이 아니에요. 평화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얻었어요. 내가 차에서 먹으라 했지. 이제 그 대가를 제대로 받아라.